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염상훈입니다. 오늘은 재료역학에서 힘의 해석을 자유물체도와 예제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사용되는 법칙은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인데요. 이것을 숙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비교적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숙지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을 해석함에 있어 자유물체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우선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그림에서처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서 차량에 실어 있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량물은 자중에 의해서 집 표면을 향해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두 밧줄에는 서로 다른 인장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때 두 인장력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벡터 형태로 단순화한 것이 바로 자유물체도라 하겠습니다. X, Y축의 평면에 벡터 형태로 힘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힘의 합성 원리와 힘의 평형 원리를 이용하여 각 벡터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항은 한 물체 혹은 한 점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하는 모든 X축의 힘을 합하고 Y축의 모든 힘을 합하면 됩니다. 우리는 X축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고 Y축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역시 0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밧줄에 작용하는 내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TAC, A에서 C까지의 장력을 X축의 벡터와 Y축의 벡터로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됩니다. X축의 벡터를 fx1이라고 하고요. Y축의 벡터를 f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TAB는 A에서 B까지, 즉 A에서 B까지 작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X축의 벡터와 Y축의 벡터로 우리는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해된 X축의 벡터를 fx2라고 하고요. Y축의 벡터를 f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실 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X축 값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가는 X축의 벡터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 기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힘, 자중에 의한 736N은 지표면을 향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을 분해할 필요가 없이 Y축에 지금 벡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fy3라고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힘을 X축의 벡터, Y의 벡터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A 지점에 작용하는 힘들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힘의 합력은 제로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fx입니다. 시그마 fx는 지금 여기서 분해된 x축에 관련된 벡터 값을 모두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fx1 같은 경우는 지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TAC, 요게 TAC가 되겠죠. TAC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요거 문자하고 우리 코사인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빗변이 TAB니까 TAB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5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X축의 벡터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X축의 모든 벡터 값은 합은 제로다라는 방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풀게 되면은 TAC를 한 개의 문자를 이쪽에 놓고 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는 TAB가 남을 거고요. 코사인 30도분의 코사인 50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0.7422이라고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fx 시그마 fx 즉 x축의 벡터의 총합은 제로다라는 식에서 TAC의 값을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지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머지 식에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y축의 총합입니다. y축의 벡터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아까 요거지 않습니까? fy1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빗변 곱하기 TAC 곱하기 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이건 또 그 다음에 fy2 같은 경우도 플러스 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를 하게 되면 되고요. 이것은 TAB 빗변 곱하기 TAB 곱하기 역시 사인 5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fy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36은 제로이다. 세 힘의 합은 0이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으면은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고요. 숫자와 문자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50도는 0.766이 될 거고요. TAB가 문자고 남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736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플러스 736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TAC가 0.7422TB라고 하니까 이 TAC라는 미지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TAB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TAB는 647N이 될 거고요. 다시 구해진 TAB를 이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0.7422 곱하기 647 하게 되면은 TAC 같은 경우는 480N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유물체도를 이용한 내력을 구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의 분해가 제일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벡터 형태로 분해된 X축의 총합은 제로고 Y축의 총합은 제로다 라는 방정식으로부터 두 미지수를 추출해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제를 통해 자유물체도를 이용한 내력을 구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다른 예제를 통해서 또 역시 내력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